자동적으로 뒷바퀴 완전 위험했어. 어우씨 일반적인 속도 괜찮은데 뒤에 그리고 엔진이 왜 왜 이래 70 정도 서프 브레이크 안 들어요. 버리네요. 원래 이 정도로 갔을 때 제어 장치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어 장치가 들어오면서 앞바퀴 출력을 빼버려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새로운 노보스 본진이죠. 새로운 사무실 여기 금정역 앞에 있는 노보스 본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K8, KA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K8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았죠. CF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3세대 확장된 서브 프레임에 3세대 전륜 플랫폼을 베이스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2급의 차량들 중에 가장 휠베이스가 길죠. 휠베이스가 길다라는 건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다라는 거고 차도 길고 보기에도 되게 커 보여요. 실내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직진을 할 때 항속을 할 때 주행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차는 옵션이 딱 필요한 거 렌트카 업체에서 뽑았던 차기 때문에 뭐 하체오리기에서 여러분들 뭐 부담 100배 보셨죠. 카카오토 차량을 판매하는 허프로님께서 자기네가 직접 협찬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리뷰를 좋게 만들어 달라고. 허프로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 했을 때 이 허탈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집요하고 차량을 맡겨놓고 질척거리는 행동을 좀 했다.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방송의 묘미가 이런 거죠. 이렇게 안 볼 때 뒷담화 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따끈따끈한 관심이 많은 차를 카카오토에 허프로님께서 협찬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뭐 정당하게 PPL 비용을 살짝 받았습니다. 잘해달라는 PPL 비용을 받았지만 노사장은 잘해줄 마음이 1도 없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갈 것이고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 상관없이 카카오토에서는 이 차를 뭐 무슨 판매? 기획 판매? 무슨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고 이 차는 렌트카 업체에서 뽑다 보니까 렌트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딱 필요한 옵션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옵션이 기본 사양이 들어가서 차값이 4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4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랜저 2.5 스마트 스트림 들어간 거 웬만한 옵션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필요한 건 다 있거든요. 통풍 시트부터 해서 핸들 열선부터 해서 크루즈 컨트롤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앞차가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기판 뭐 가죽이라든가 대시보드의 컬러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렉서스를 상당히 많이 표방을 했어요. 이번에 예전에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벤비아 믹스라고 해서 벤츠 BM 아우디를 카피해서 실내를 만들었는데 이런 글자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보랏빛 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약간 물결 모양 뭐 물결이 아니고 이게 뭐 다이아몬드 일본 애들은 이거를 고래 무슨 껍데기 이런 거 하는데 우드도 색깔 톤도 그렇고 갑자기 렉서스를 상당히 많이 모방을 했고요. 주행 느낌에서도 렉서스의 느낌이 살짝 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부터 해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저도 오케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인가 300km인 걸로 기억이 나요. 400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900km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는 목표 거리가 100km가 넘거든요. 지금 이제 1000km째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한 600km 정도를 탄 거죠. 근데 처음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차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1세대의 K7의 느낌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빠릿빠릿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탱탱거리고 1세대 K7이나 뭐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이 K7들은 서브프레임의 구조라든가 여러가지에서 또는 1세대 때 너무 탄탄한 주행 느낌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으면서 되게 말랑서스 느낌으로 갔는데 현재 이 차는 굉장히 탄탄하고요. 제가 DM8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확장된 서브 프레임의 3세대 이 전륜 플랫폼이 굉장히 딱딱하고 좋다. 강성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데 엔진 미션의 파워트레인이 병신같은 짓을 하고 뼈대가 너무 딱딱한 거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나 댐퍼 스프링 값을 제대로 못 잡았다. 그래서 뭔가 엇박자가 난다. 하지만 차대는 되게 좋다라고 제가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제가 또 K5인가 협찬을 받아서 시승했고, 근데 이 차가 3세대 그 플랫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커졌죠. 커지고 기아 자동차가 원래 1세대 때 K7의 주행 세팅 느낌 2세대 3세대에서 좀 이상해졌는데, 이 차는 현재 맥주만 형님의 그 느낌은 없어요. 맥주만 형님은 정통 스포츠 드라이빙의 세팅 값을 그대로 잘 말아넣는데, 얘는 그건 아니고 약간 인위적인 걸 잡았는데, K7 1세대를 세팅했던 그 양반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수제자가 기아 자동차에 남아서 이 세팅 값을 기억하고 조율을 다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크고 휠베이스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낮은 속도 같은 데서 이렇게 잡아 돌리게 되면 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 중량은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이 IG 그랜저, 뉴 IG 그랜저보다 가벼워요. 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움직임이 차가 크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둔할 것 같은데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 약간 반칙이 있을 법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데 달리다가도 코너를 이렇게 싹 잡아 돌리잖아요. 그럼 차가 수평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평으로. 근데 뒷바퀴의 따라움은 약간 뭔가 부족한데 차는 수평으로 움직여서 이게 굉장히 혼란을 줘요, 운전자한테. 이 차가 지금 스포티한 차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데, 병신 같은데, 좀 차는 딱딱한데 근데 좀 이렇게 운전할 때 좀 고급스러운 직진 느낌이 나면서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부터 노사장이 이제 그걸 알려주려는 거죠. 이 K8이 갖고 있는 이 주행성, 이 느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생산돼서 우리가 샀던 차들하고 다른 느낌을 주느냐.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고 들어가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갈 때 이벤트를 한번 할까 말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런 차는 사실 이벤트를 딱 넣어주면 조회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까 말. 일단은 이벤트를 가자. 자, 영상 중간에 아시죠? PPL 광고 맞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 노사장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사를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본진을 이사하면서 바빠서 열심히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속한 대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카타민 1+1이라고 했습니다. 카타민의 효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엔진 진동, 소음, 부드러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가는 미국 특허 독수리 마크 빡! 독일 특허 빡! 일본 특허 빡!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엔진 컨디셔너 중에 또는 오일 첨가제 중에 이 모든 국가의 특허를 받은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카타민이 유일할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저녁,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1+1 행사가 진행됩니다. 겨울쯤에 하고 쭉 안 했던 것처럼 요거 하고 뭐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 다음 달에 절대 안 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한정 판매를 한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기를 이쁘게 짱짱하게 써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선별해서 다른 선물을 드립니다. 카타민 1+1 행사 로보스몰로 지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 왜 얄딱구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주행 느낌이 들어가느냐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일단 뼈대가 되게 강해졌어요. 뼈대가 강해졌고 아래쪽이 보강 프레임들이 막 나가고 하체 오리기에서 봤듯이 세심하게 조금씩 차대 부분을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무게를 줄였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무게는 줄였어. 그러니까 고장력 강판들이 들어가면서 무게를 좀 가볍게 했겠죠. 근데 덩치는 커졌어. 그러니까
탱탱거리는 느낌을 운전자가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DM8 소나타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했던 서스펜션의 세팅을 여기서는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했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렉서스 GS나 ES의 주행 느낌을 굉장히 많이 컨닝을 했어요. 제가 렉서스를 리뷰하면서 알루미늄이 없다, 그래서 많이 깠어요. 걔네가 알루미늄 합금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차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탱탱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면서 항속 주행을 할 때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좋아. 얘가 딱 지금 그 느낌을 내요. 그러니까 하체를 단단하게 서브 프레임을 잡아놓고 강판을 초고장력 강판들이 들어가면서 강판 두께가 얇아지면서 중량이 가벼워졌는데 차는 커졌어. 휠 베이스가 길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 주행 느낌에서 좋은 느낌을 되게 많이 줘요. 얘가 달릴 때 막 그 요동치면서 달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면서 뭔가 내가 좋은 차, 잘 세팅된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거지. 이제 달리면은 사실 약간 이상한 세팅 값을 주는데, 짱짱하게 하체를 잡아놓고 DM8에서 부족했던 서스펜션, 댐퍼와 스프링의 세팅 값도 기아 자동차가 뭐 K7이나 K8도 원래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니까 잘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돌 안전에서 어떤 합격 점수를 줄지 뭘지 모르겠는데, 과도한 허리우드 악션이나 1, 2, 3 트리플 악셀이나 아니면 뭐 막 스포츠 막, 이 차는 사실 그런 컨셉이 아니잖아. 그렇게 타면 이 차는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거예요. 호프로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리뷰가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차대라든가 휠 베이스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멍청함을 줄 것 같은 느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딱 걸어버리게 되면 얘가 반자율주행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행을 걸고 가면 잠깐만,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율주행을 걸고 가면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차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왔네. 차가 딱 들어오는 걸 보여. 저거 들어온대. 들어올 때 옛날 같으면 얘가 급브레이크를 확 때리거나 이거를 잘 못 잡았어. 근데 지금 저 차 빠져나갔잖아. 부드럽게 다시 인도. 그러니까 요것도 현대 기아 자동차, 물론 지금 기아 자동차의 전자 이거는 좀 현대랑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이 똑똑해진 거죠. 내가 예전에 이거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많이 똑똑해져서 이런 것들도 좋아졌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취향 저격, 이 차를 살려는 우리나라 30, 40대 또는 40, 50대 중장년층이 가족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과 함께 이런 급의 차를 타고 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취향 저격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카카오톡 관계자분들은 지금부터 나가 있으세요. 나가 뒤지기 싫으면. 차가 심장병이 있잖아요.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오일 감소 문제 때문에. 요거는 제 카드입니다. 피 같은 교통, 이거 돈이 나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 엔진이 심장병이 있잖아요. 오일 감소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유튜버가 자꾸만 현대 입장에서 아니다 어쩌다는데, 제가 또는 박병일 명장님께서 증명한 영상들을 보면 현재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감소 문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하게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자, 그래서 이 엔진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지금 이 차가 출고된 지 3,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엔진이 오일 감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명장님과 제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엔진 블럭 또는 모든 것들을 새로 설계한 게 아닌 이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금씩 뭐 피스톤에 뭐 드레인홀 뭐 없는 군형이 있다라고 개구라쳤던 그 유튜버는 지금 해명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군형을 어떻게 했던 뭘 했던 뭐 다 필요 없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K8이나 새로운 그랜저가 나왔을 때 이 엔진의 오일 감소 문제를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근데 어느 정도 개선이 새로운 엔진이 아니고서는 세타2부터 쭉 생겼던 이 문제가 엔진을 새로 만들지 않고 과연 잡힐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 잡죠. 그러면 뭐를 써서 이걸 개선을 했느냐, 여러 가지 뭐 조금 바꿨겠죠. 근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차를 타보면 자, RPM이 올라가죠. 3000 RPM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000 쭉 올라갔을 때 이 차가 느낌상에는 차는 커졌지만 중량, 전체적인 중량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름 저항이나 공기 저항이나 여러 가지에서 엔진의 힘이, 중량이 늘어났을 때 엔진의 힘이 약간 모자랄 수 있는데, 얘는 그랜저나 제가 탔던 K7에 비해서 엔진의 힘이 제대로 안 나와요. 8단 항속 기어가 들어가고 나서 쭉 오버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쭉 가속을 할 때 엔진 힘이 올라가게 되면 3000에서, 보통 이게 직분사가 3000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엔진 힘이 잘 나오거든요. 이 차는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낮은 RPM에서는 포트 분사, 간접 분사로 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저소음에 연비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고, 본격적으로 주행하는 구간 1600, 700, 예전에 내가 탔던 차들에서 느껴졌던 거는 1600, 700 RPM, 2000 RPM부터는 직분사 엔진으로 바뀌면서 GDI 엔진 특성으로 높은 출력이 나와요. 근데 이 차는 가만히 타보면 2000, 3000 RPM 부근에서 MPI 엔진의 특성이 강하게 나와요. 엔진이 되게 부드럽고, MPI 엔진의 특성들 뭐냐, 모든 구간에서 조용하고 부들부들하게 움직여요. 엔진 출력에 큰 데미지나 엔진 출력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열이 높게 오르지 않고 허당 느낌이 들죠. 왜? 엔진 출력이 약간 샌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 원래 이 GDI 스마트 스트림은 2000 RPM부터 3000, 4000 RPM 사이에서는 GDI의 출력이 쫙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금 말하는 이 새로운 K8에 들어간 엔진은 오일 감소 문제나 여러가지 K7이나 뉴그랜저 IG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개선됐다라는 게,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된 게 아니고 GDI 특성 구간을 뒤로 좀 뺀 거 아니냐. 4000 RPM이 넘어가면요, 5000, 이때는 GDI 특성이 나옵니다. 쫙 하고 명확하게 쫙 뽑아져 나. 근데 이때도 기존에 내가 탔던 그 GDI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뭔가 출력이 나오는 게, 최고 출력 당연히 나오겠죠. 190 몇 마력, 200 마력 언저리 나오겠죠. 근데 엔진 출력의 분포도가 뭔가 모르게 나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오리지널 리뷰어, 지금 이 유튜브 시장에서 판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뭐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조금 나와도 그래도 뭐 V2L이 최고예요 내치고 막 나와서 뭐 현대자동차 오일 감소는 뭐 다 개선이 됐어요, 뭐예요 여러분, 뭐 속지 마세요 이러면서 진실을 찾고 덮으려는 그런 가짜 유튜버들 말고, 저는 리뷰는 잘하지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과연 이 엔진이 뭔가, 노사장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 MPI 엔진의 활성 구간을 넓히고 출력이 쏟아져 나오는 GDI 구간을 뒤로 밀어버리면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그런가 이 차는 연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출력 구간에서 출력이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자꾸만 악셀을 세게 밟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 탔던 차들보다 지금 연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엔진이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오일 감소가 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연을, 시간 벌기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한참 선전했을 때 정숙성과 연비와 출력을 다 잡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제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최고 출력은 나오니까. 어차피 뒤에서 나오는 거지 중간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4000 RPM 이상을 밟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를 타면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감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 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제가 지금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에 허프로님의 지금 이 링크 주소를 내가 밑에다 놓. 나는 이 판매에 관여 안 합니다. 저는 리뷰예요. 내가 차를 팔면 안 되죠. 차를 평가하는 사람이 차를 팔면 되겠습니까? 저는 차를 팔지 않아요. 허프로님한테 정당한 PPL비를 받아서 카카오톡을 홍보하는 거지, 저는 판매 수익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차가 얼마가 팔리던 몇 대가 팔리던 뭐 좋은 금융 조건에 20대 완판 조건이 뭐 어마어마한 조건에 나왔던, 저는 그거는 안 받을 거야.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건 안 받아요. 저는 그냥 PPL 비용 지금 받고 끝났습니다. PPL 비용 받고 끝난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가서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데 나는 허프로님 죄송한데요.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근데 모양하고 실내 크기하고 덩치에 안 맞게 낮은 속도 구간 110km 미만 구간에서 약간의 스포티함을 느끼고 전반적인 구간에서 렉서스 필이 나면서 가격에 합리적인 옵션이 들어간 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돼요. 하지만 저처럼 파워트레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나는 반대세. 나는 안 사요. 나는 이 차 안 삽니다. 이따가 달려보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노 사장이 무엇 때문에 그거를 반대세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곧 있으면 쏘는 구간이 나올래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한 테포 쉬었다가 쏘는 구간에 가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